예, 안녕하세요. 자, 전기기사 자격증,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저희가 파이널 쪽집게 백문항 강의를 맡게 된 임정빈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과목 중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법규 기준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쪽집게 백문항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그냥 줄여서 뭐 말 어렵죠? 예, 줄여서 요거는 뭐다? 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규. 시설 법규를 가지고서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실제 시험 범위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요 및 총칙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전설로 그다음에 뭐 전기 사용 시설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발변전소 또는 전기 기기 운영, 예, 그리고 기기가 빠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전력보안 및 통신설비, 그 다음에 전기철도,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백문항을 따로 이렇게 추려서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백문항이 되신 분들은 관연도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최소한 설비 기술 기준, 요 법규는 몇 개가 나온다? 20문항 중에서 16개 이상은 나옵니다. 미니멈이 전 16개 정도로 잡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만 보셔도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조금 저희가 본인이 이제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러면 한 18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아시고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저희가 꼽아드리는 백문항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어려운 거보다는 나왔을 때 거의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저희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가장 쉬운 문제를 이제 1번을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자, 호텔 및 여관, 각 객실 입구에 설치하는, 타임 스위치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런 문제는 타임 스위치,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호텔, 공공기관이네요. 공공시설. 맞죠? 그리고 몇 분이냐?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임 스위치는, 어떤 걸 타임 스위치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현관 같은 데 가면, 사람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죠? 예, 그리고 나서 몇 초 뒤에 한 2, 30초 뒤에 자동으로 소등하는 그러한 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타임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예,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타이머가 내장되는 스위치도 타임 스위치로 들어가고요. 지금처럼 인적 감지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형태의 등 이런 것도 일종의 타임 스위치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호텔 및 여관, 이러한 공공시설에서는 1분 이내 빨리 꺼져야 되고요. 일반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현관 등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인적 감지 센서에 의한 그러한 등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이내, 3분 이내에 소등해야 된다. 그래서 타임 스위치 나오면 1분 그리고 3분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분은 뭐다? 공공시설, 3분은 뭐다? 아파트, 주택가 같은 곳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고서 넘어가셔야 돼요. 법규는 누가 더 잘 외우냐예요. 자, 다음 문제. 자, 일반 변전소 및 이에 준하는 곳, 주요 변압기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계측 장치가 아닌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 내지는 발전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반드시 계측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압하고 전류는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무슨 전력이 나와요? 피상전력이 나와요.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전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역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압, 전류, 전력 그리고 여기가 역률계 이렇게 나와요.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가. 예, 근데 제가 일부러 주파수라고 하는 문제를 뽑아왔어요. 일부러. 왜? 역률계라는 문제는 그 관련도 보시면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톡 튀어나오는 놈입니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라고요. 오히려 어려운 거를 보여드려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전력.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역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률계와 주파수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은 아니다. 답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다. 근데 이건 약간 애매해요. 주파수계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률계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은 문제이긴 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유도장애 방지를 위하여 규정으로 하는 60kV 이하인, 자, 60kV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전화선로의 길이, 자, 12km마다 몇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말아야 하는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전기, 즉 전화, 즉 통신 설비의 유도장애의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 기준이 표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통신 설비에서의 유도장애 방지 시설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60kV 이하일 때는 12km마다 뭐가 된다? 2 마이크로 암페어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 기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0kV를 초과할 경우에는 40km마다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로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인데 어떻게 외우냐면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6, 2, 12, 3, 4, 12 6, 2, 12, 3, 4, 12 물론 4, 3, 12 뭐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래서 6, 2, 12 이렇게 외워주시면 6이 60kV 이하일 때 12가 나왔으니까 요 6, 2, 12에서 1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6, 2, 12 만약에 여기가 60이 나오고 여기가 40이 나왔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4, 3, 10이라고 그랬죠. 4, 3, 12 그래서 12가 된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뽑아주시면 좀 더 잘 외워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태양전지 발전소, 태양 모듈입니다.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패널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때에 대한 시설 기준에 대한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건요. 바로 얘입니다. 이때 전선의 굵기가 우리 옥내 배선의 굵기가 같습니다. 2.5mm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공사 시공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금속관, 그리고 케이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입니다. 현 시점에서 공사업체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금속관,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용한 공사가 전기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PVC 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애자를 이용한 공사 방법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애자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지금처럼 태양광 모듈처럼 최근에 나왔던 이런 공사에 대한 시범형들은 일반적으로 뭐다 애자를 빼버려요. 애자를 빼고 여기서는 뭐다 금속관 공사와 합성수지관 공사로 배선한다. 그래서 관에 넣어서 배선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태양광 모듈에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뭐다? 방금 얘기했던 공사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2.5mm 스퀘어 맞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개폐기 및 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옥축에 시설하는 경우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애자 사용 공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모든 공사들 중에서는 애자 사용을 이용한 공사들은 법령에 잘 넣지 않습니다. 왜? 옛날 그 공사했던 그러한 형태의 그 공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다 금속관 아니면 합성수지관 공사, 요거라 아니면 케이블 공사로 몰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이제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애자를 가지고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 거의 못 보실 거예요. 되게 이제 매립을 하더라도, 아니면 매립이 아닌 다른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케이블 트레이라고 해서 쭉 나열하는 형태로 가고요. 만약에 케이블 트레이가 아니다 그러면 관을 이용해서 많이 갑니다. 금속관 내지는 합성 수지관 또는 CD 주름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게 돼 있죠. 자, 5번 문제.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같은 일반 조명을 시설하는 고압 방전등. 자, 고압 방전등의 효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몇 루멘이냐? 70 루멘 퍼 와트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외워야 되고요. 우리가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나트륨 등입니다. 나트륨 등. 효율이 고효율 나트륨 등인데, 나트륨 방전등인데 얘는 395 루멘 퍼 와트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요 정도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요런 문제를 넣어드린 이유가 요게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잘 나오는 문제 중에서도 더 잘 나오는 게 있고 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문항이라고 해서 그 백문항이 다 완벽하게 다 잘 나오는 거 이게 아니라 백문항 중에서는요 2, 3년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 년마다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잡아 놓으면 최소한 요 범주 내에서 내가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인 개수를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로 끝나면 안 되고 관연도 반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자, 26번 방전 능력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옥내 네온 방전등 공사 기준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네온등이든 뭐 형광등이든 간에 이게 등이라고 할게요.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건 이제 형광등이 될 것이고 네온등은 한쪽 선만 가면 되는 거고요. 요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 자, 어디로부터 요 안전기로부터 요 방전등까지 요 회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등회로라고 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관등회로 이렇게 표현한다. 됐죠? 그래서 안전기부터 방전관까지 요 관까지의 전로를 관등회로라고 한다. 답은 2번이 되죠. 요 문제도요. 출제가 매 회마다는 되지 않지만 1년에 한 문제는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넣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중에 관연도 문제를 푸시면 정말 이게 진짜 나왔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다 시험 문제로 나와요. 네온 방전 등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거든요. 네온 방전 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뭐 네온 사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 가다 보면요, 예, 뭐 이름처럼 막 이렇게 막 적어놓다든가 오픈해가지고 적어놓다든가 하는 등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들도 있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들어가 있고 그런 등들이 네온 방전 등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등 중 하나고 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글자체 같은 경우에도 네온 등에 관련되는 글자체들이 많이 나와요. 글자체들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7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얘는 말이 되게 많죠. 중요한 단어만 뽑아내시면 돼요. 사용전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에 관련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별표를 칠 건데 요런 문제는 이제 별표를 칠 건데 사용전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요런 문제는 매 회마다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전압이다 그러면 400V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사용전압 몇 볼트 400V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외우라고 하겠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 표는 자, 빨간색 별표를 쳤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외워야 되는데 다 시험 문제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0% 한 문제 나와요. 100% 한 문항 이상은 나와요. 재수가 좋으면 세 문항까지 나와요. 근데 이걸 안 외우고 갑니까? 이러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일 잘 나오는 거 사용전압 400V, 대지전압 300V 맞죠? 그 다음으로 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 차단장치 설치. 자, 우리가 이거 뭐냐면 과전류 차단기 또는 ELB 같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인 전압 크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0V. 그 다음에 수중 조명 등용 뭐 변압기라든가 그와 관련돼 있는 뭐 시설물들은 30V로 제한한다.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뭐 전기 울타리도 종종 나오고요.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대지전압하고 요거예요. 사용전압.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사용전압하면 400V, 대지전압하면 300V. 이러다 보니까 사용전압인데 그런 경우가 있죠. 교통 표시 신호등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300V 이렇게 바뀌어요. 아시겠죠? 교통 표시용 뭐 장치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300V 이하로 바뀌고 그다음에 대지전압인데도 불구하고 누전 차단기를 생략하여야 할 수 있는 대지전압
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150V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요. 전기 울타리 사용자란 몇 볼트냐 250V. 그리고 절연 변압기 또는 직류 전기 방식은 전압이 몇 볼트냐 60V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 요거 한 5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적고요. 제가 추천해드릴 땐 저는 한 50번 적으라 그래요. 그냥 50번 적어서 내 거로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쉽죠. 그리고 수업은요, 저희가 이제 방식 알려드리면,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면 수업을 무조건 빨리 보셔야 돼요. 뭐가 되든 간에 빨리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외워달라는 거 5번 이상 또는 많이 적으면 50번인데 뭐 저희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50번 적으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5번 정도 적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강좌가 끝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나 혼자 다시 풀어야 돼요. 답이 체크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더 보세요. 2번 정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신다는 거, 아니면 관연도 저희 촬영된 게 또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기 기사 필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쪽 집게 백문항하고 관연도 문제만 제대로 보실 수 있어도 큰 가락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 붙을 수가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2달만 잡아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다. 근데 내가 실기까지 대비해서 좀 이론적인 것들을 좀 제대로 공부해 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이론반하고 별도의 이제 우리가 300선 문제풀이반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해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보시는 거고요. 자, 또 볼게요. 대지전압이라는 단어 나왔죠? 이런 거 찾아주시면 돼요. 대지전압. 그러면 제가 대지전압을 아무 말이 없는 대지전압 몇 볼트? 300V. 이거 나왔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야, 전기 울타리 그냥 끝났잖아요. 전기 울타리. 그죠? 사용전압. 몇 볼트? 250V. 이렇게 따로 잡으시는 거예요. 전기 울타리에 대한 시설 기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용전압이라든가 이런 전압 계열을 따로 내가 외워버리면 안 헷갈려요. 근데 이걸 따로 외우질 않고 그때그때마다 막 그 전기 울타리 따로 잡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따로 잡고 뭐 절연 변압기 따로 이러면은 나중에 되게 헷갈려서 못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 문제. 440V 전압을 사용하는 전로의 절연 저항은 몇 메가 오민가. 자, 우리 절연 저항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얘는 150 기준이 300 그리고 40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표를 보시면 150V 이하 그리고 150에서 300V 이하 그리고 300에서 400V 이하 그 다음에 400V 초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0.1, 0.2, 0.3, 0.4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죠. 그걸 표로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 실기 문제예요. 나중에 기사 실기 가시면 요거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요거 빈칸으로 두고 요거 완성하시오. 이거는 이제 전기 기사 쪽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있죠? 그쪽에서도 이런 문제 막 물어보고 그럽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 기사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분야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예, 그때 이런 것들 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는 것. 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돼. 차단기는요, 첫 번째, 접지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선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중성선에는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접지선, 중성선, 접지선. 끝났죠? 답은 3번. 이건 상식입니다. 차단기하고 퓨즈는 접지선하고 중성선에는 절대 시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등의 인체에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뭐 쭉 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체 감전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 자, 누전 차단기는 얼마의 동작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감도 전류가 얼마냐? 15mA. 이건 상식인데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ELB는요 15mA 에 의해서 동작된다. 상식적인 문제인데 되게 잘 나와요,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되게 잘 나와요 하는 문제들은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 년마다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전압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될 게 다양하면서 매 회마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얘는 외워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매 년마다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되게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 13번 문제. 자, 옥내에서 시설하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이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MC12, 맞죠? 예, MC12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0.75가 아니라 0.2kW 이하인 소형 전동기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전동기를 옆에서 늘 볼 수 있어. 네, 늘 전동기 도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선형 차단기는 20A 이하, 그리고 과전류 차단기는 15A 이하가 이 앞단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동기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 전동기 앞에 MC12를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독 MC12 차단기를 둘지 말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0.2kW 이하면 없어도 돼. 요거 생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옆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볼 거야.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켜볼 거예요, 얘를. 예, 그러면 생략할 수 있어. 맞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요 앞단에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예, 배선형 차단기가 있든가 아니면 과전류 차단기가 있는데 그 차단기에 대한 전류의 크기가 작으면 생략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예, 타인의 출입이 없고 전동기가 소선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좀 애매해요. 이런 건 좀 애매하고 얘는 명확하게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건 좀 어설프게 내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1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 수치도 잘 물어봐요. 0.75, 0.2 관련돼서 좀 잘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저는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막 말로 해도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려요. 그래야 정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동영상 매체는 좀 장점이 뭐냐면 정지라는 게 있잖아요. 정지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 정리하시면 되죠. 한 번 정도 적고 이거는 딱 한 번 적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표가 나오면 한 번만 딱 적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체크해드려 외워야 되는 거, 살짝 알아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드리니까 좀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전격 전류가 20A, 40A인 전동기와 자 전동기 부하가 있고요. 전동기 부하. 그리고 전격 전류가 10A인 전열기 5대. 요거는 전동기 부하. 요거는 히터. 맞죠? 예, 이때 단상 220V 동네 간선이 있다. 이때 몇 암페어의 허용 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자, 요 허용 전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허용 전류는 우선은 전열기는 무조건 1배로 구하는 겁니다. 얘는 전열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전동기는 뭐가 있냐면 기동전류라는 게 있어요.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전류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전선, 허용할 수 있는 전선의 굵기도 더 굵어져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토탈 전류의 합이 50 이하냐, 토탈 전류의 합이 50을 넘어가냐에 따라서 1.25배를 해주거나 또는 1.1배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 몇 암페어입니까? 전동기. 자, 우리 전동기 쪽은 몇 암페어입니까? IM으로 적을게요. 20 플러스 40이니까 몇 암페어? 60인데 이 60은 50보다 뭐가 되는 겁니까? 큰 거니까 곱하기 1.1배를 하면 66암페어로 기준 잡고요. 그 다음에 히터. 얘는 몇 대? 10 곱하기 5대 50A네요. 그러면 따라서 토탈 전류 I는 뭐다?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116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식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요 계산 문제, 설비는 계산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요 계산 문제는 출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 전류 구하는 거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동기하고 전열기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전동기를 하더라도 그 합산된 전류가
50을 넘어가느냐 50 이하이냐에 따라서 배수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배수를 1.25배로 할 것이냐 1.1배로 할 것이냐의 관계다.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5번 특고압 옥외 배전용 변압기가 한 대일 때 특고압 측 일반적으로 시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배전용 변압기든 무슨 변압기든 간에 변압기가 있다라는 건 이 변압기를 뭐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를 설치하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가 들어가면 그게 답이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가 있는데 개폐기는 뭐고 차단기는 뭡니까? 개폐기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개폐기는 열고 닫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말하는 COS와 같은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개념에 자, 전력용 퓨즈를 하나 달면은 그게 과전류 차단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COS 같은 경우에는 개폐 형태와 과전류 차단 형태로 1차 측에 연결하게 돼 있고 2차 측에는 캐치홀더라는 거를 변압기 쪽에 연결하게 돼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상식으로 그냥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죠. 16번 문제. 시가지 내 시설하는, 자, 우선 시가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치시는 게 좋아요. 시가지. 도심지라는 뜻이죠. 100kV를 넘네요. 예, 154kV 전선로에 단락이 생겼을 때, 자, 몇 초 안에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써야 되는가? 이게 뭐냐면 특고압 보안공사에서 차단기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고압 보안공사.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가지가 되면 좀 더 가중을 하는데요. 기준이 100kV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kV를 기준으로 하나요. 100kV 미만일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차단기가 동작되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되며 100kV가 초과되는 넘어가는 경우에는 2초 이내 좀 더 빨리 동작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도심지다라고 하면 1초 정도를 더 빠르게 동작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런 게 중요해요. 시가지 들어가는 거. 그 사람들이 요것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는 시가지가 잘 나와요. 나오게 되면. 그래서 차단 장치는 일반적으로 3초와 2초가 있어요. 그거를 100kV를 기준으로 하여 100kV 이하일 때와 100kV 이하일 때와 100kV 초과일 때로 나누는데 100kV 이하일 때는 바로보다 3초 이내, 100kV 초과일 경우에는 2초 이내고 시가지일 경우는 거기서 1초만큼을 더 빼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답은 몇 번에 있다? 1번에 있습니다.